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이렇게 또 이른 아침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뭐 새벽 방송, 오전 방송 하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좀 멀리 또 어디 갑니다. 멀리 돈 벌러 가다 보니까 좀 오늘은 제가 좀 부지런 떨었어요. 부지런 떨었고 하여튼 늘 부지런 떠는데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뭐 미국장도 좋더라고요. 아주 뭐 신나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고 있죠.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되다 보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 그런 시장의 시각이 확산하고 있어요. 간밤에 미국의 10월 CPI 상승률이 시장의 기대치를 윗돌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환호를 했습니다. 환호를 했고 S&P 500하고 나스닥은 지난 4월 27일 이후로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일단은 10월 CPI 둔화에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결과론적이죠. 뉴욕 증시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이 소비자 물가가 월가 예상보다 더 둔화될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승을 했고, CPI 둔화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시각이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14일 뉴욕 증권거래소 보니까 다우 지수가 전장보다 489.83포인트 급등을 해가지고 34,827.70의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전장보다 84.15포인트 올라서 4,495.70, 나스닥도 전장보다 326.64포인트 올라서 14,094.38을 기록을 했네요. 개당 전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CPI가 위험선호 심리를 크게 개선을 했고 10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오르는 데 그쳐서 전월치보다 둔화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하회를 했네요. 3.3%.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1근원 CPI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올라가지고 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그 새로운 AI 전용 칩 발표에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2.13% 급등해서 496.561달러를 기록을 했고 10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장기간 상승세 보이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밖에 AMD 2.56%, 인텔 3.09%, 브로드컴 2.7% 등등 해서 이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3.62% 올랐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일보다 6.12% 급등을 해가지고 237.41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테슬라는 전일에도 4% 넘게 오른 데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 테슬라가 이 모델 Y가 있어요. 206달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모델 3는 344달러 206달러가 아니고 206달러를 각 인상을 했다는 겁니다. 모델 3는 344달러 각각 인상, 그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마진 개선 기대감이 유입됩니다. 근데 테슬라 이놈들은 참 웃긴 게 뭐냐면 뭐 어떤 때는 착값 내렸다가 어떤 때 올렸다가 뭐 고무줄이야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착값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딱 정가를 정했으면 해야지. 하여튼 지멋대로입니다. 지멋대로. 테슬라 과연 테슬라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 롱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4일 중국과 디커플링 그 공급망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바이든은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에 대한 질문에 정상적인 소통의 경로로 복귀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전화를 걸어서 서로 대화하고 군 당국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어요. 바이든은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모든 영업 비밀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계속 지지하진 않을 것이다. 중국과의 기존 무역 및 투자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이제 밝힌 거죠.
하여튼 오늘 또 보니까 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5일 전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를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불법 공매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미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거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우려를 했는데 그런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미들의 비중도 높아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하여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하여튼 미국의 그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이 예상보다 둔화세를 보였는데 미국 물가는 점진적으로 하향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 등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15일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0%, 전년 동월비 3.2%를 기록을 했어요. 9월보다 둔화됐고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한 점을 짚었습니다. 짚었고요. 하여튼 근원 CPI 상승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죠. 미국 소비자 물가의 그 점진적인 하향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1월 들어서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 초중반에서 등락을 보이가지고 10월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메나임 중고차 가격지수 하락세나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그 공급망 차질 지수의 하락 등을 고려할 때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네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주거비를 중심으로 가격이 둔화되고 있죠. 하향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물가 둔화에 우호적이던 기저 효과가 약화되긴 했는데 이 공급과 수요 인플레이션 환경은 근원 물가의 그 점진적인 둔화 흐름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물가 흐름은 노동시장과 레버리지 여건에 따른 수요 흐름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왔고 최근에 비농간 신규 고용 둔화와 실업률 상승 등 노동시장의 과열이 진정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건이 보다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레버리지 여건도 타이트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둔화 추세는 유효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가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연준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진단을 하고요. 통화 긴축의 효과가 느리지만은 물가 둔화로 나타나는 만큼 금리 동결을 유지하면서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죠. 이를 반영하듯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연준의 긴축 종료 전망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 급락을 하고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 시원하게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반도체 섹터, 전기차 섹터가 또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